자, 이번에는 생활영어 유형입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추세가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25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생활영어는 일단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해석이 정확치 않은 경우라든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생활영어 혹시라도 약하다고 한다면 그건 해석 능력의 문제입니다. 첫째가 해석 능력의 문제다. 따라서 해석 능력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 있어요. 저는 생활영어는 꼭 틀려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해는 잘 맞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독해도 좀 틀려요. 그러면 그거는 독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석 능력이 좀 딸리는 경우가 바로 해석 능력이 딸리는 경우가 생활영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죠. 둘째. 다른 독해 문제는 잘 맞추는데 꼭 유독이 생활영어 문제를 좀 많이 틀립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상황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상황 판단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이과 출신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추론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약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생활영어를 문제를 좀 많이 봐라. 좀 많이 봐라. 많이 보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영어 우리가 지문을 대화를 좀 많이 읽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추론할 수 있게끔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예시 문제에서는 좀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표현을 물어보는 거 있죠. 수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표현, 즉 다시 얘기해서 수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짜 흔하게 쓰는 바로 표현, 수거 이런 것을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수거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거는 조금 평상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서 대체로 우리가 이것은 빈칸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빈칸의 전후 우리가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이다. 특히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의문문과 관련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문문에 대한 또한 정확한 해석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대비해보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d like to book a flight입니다. 비행기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오클랜드까지 말이죠. Any specific date입니다. 구체적 날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돼버렸죠. Have in mind입니다. 뭐뭐서 염두에 두다는 얘기죠. 구체적 날짜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나요? Yes, I'm planning to leave on May 2nd입니다. 5월 2일에 출발해서는 5월 14일에 돌아올 겁니다. Okay, I found one that fits your schedule 그랬습니다. 당신의 스케줄에 맞는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 버렸죠. What class would you like to book 그랬습니다. 클래스가 뭐냐라는 얘기죠. 비즈니스냐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아시는 이코노미냐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클래스를 예약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가 저한테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코노미 클래스. 네. Any preference on your seating 그랬으면 좌석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 버렸어. preference 선호가 되고 있죠. 좌석 선호. 그러니까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상황 판단, 상상 추론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당신의 좌석에 대해서 어떤 선호 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좌석이 있나요? 라고 해서 우리말로 좀 자세히 뭡니까? 우리말답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바로 생활용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경직돼 버리죠. 그렇다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보면서 좀 더 우리말답게 판단, 상황 끌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Gray, your flight is now booked 그랬습니다. 당신의 비행기는 이제 예약됐습니다. 자,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창쪽 윈도우 시트 하고 그다음에 아일 시트라고 있죠. 창쪽 바로 좌석하고 통로 쪽 좌석을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문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좌석에 대해서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좌석을 원한다 이렇게 돼버렸겠죠. 보시는 것은 좌석과 관련된 표현은 이거 하나밖에 또 없기도 합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sitting과 sit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죠. 통로 쪽 좌석을 원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이런 문제, 1번과 2번 해석 능력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상황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선 상상과 추론의 영역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보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뭐 이것도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줬는데 뭐 이거 뭡니까? 뭐 사람 얼굴 갖다 놓고서 말이지 이렇게 놓고서 이게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히 조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또 의문문이죠, 그죠? 의문문이죠. 바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에 대한 답. 그렇죠. 아까 6번과 마찬가지로 any preference 나 뭡니까? on your setting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해서 의문문, 여기도 의문문, 그렇죠? 의문문에 대한 답.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역으로 답은 제시하고 의문문을 빈칸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출제하는 것의 대체적인 흐름이고 경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5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활용어는 주로 이와 같이 해서 제시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걸 보시고 how do I do that? 어떻게 내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방법을 물어보죠. 방법을 물어보죠.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how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방법. 그냥 방법을 물었으니까 방법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그 방법에 대한 답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요? 해서 돼버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 바로 그거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해서 방법을 물었을 때 바로 3번처럼 뭡니까? 명령문으로 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겠죠. 다시 얘기해서 명령이라는 것은 뭐뭐 하세요라고 해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독해에서도 여러분 명령문을 제시한 것은 방법 제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how로 물었을 때 어떤 방법을 바로 제시했을 때 그때 방법으로서 답을 하는 것, 즉 방법을 나타내는 어떤 문장 이런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명령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이 바로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엽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세요라고 해서 명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명령문이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는 저기서 1번처럼 need to. 여러분 need to라는 것이 이게 바로 뭐와 같은 겁니까? 사실상 must와 같은 거죠. must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으로 물었을 때는 명령문으로 답한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답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기 가운데에서 바로 need to, must, should 이런 것 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how로 물었다. 예, 바로 요것에 대한 답, 그러니까 how에 대한 답으로서 올바른 게 뭐냐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있죠. 물론 여기서 보시면 but don't forget to reserve a seat if you want to attend a workshop 그랬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려면 바로 좌석을 예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좌석을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예약을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약을 어떻게 하나요? 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follow instruction on the bulletin board입니다. 게시판에 안내판에 바로 지시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안내문의 지시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지시를 따라라. 무슨 랩탑. 랩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트북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그죠? 뭐 1번, 2번은 말도 안 되고요. 그죠? 무슨 닥터스 오피스에 전화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로 병원에다가 전화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대화 같은 것은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쉽게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해석 능력을 높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황 판단, 상상 추론의 영역이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대화를 많이 읽어라. 그리고서 대화를 읽어나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만은 표현의 문제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거의 문제니까 평상시 수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의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문제가 의문 중심으로 출제됐었죠. 그래서 의문문을 물었을 때 그때 답하는 거 요것에 보다도 조금 더 여러분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주변에 앞과 뒤 거기에서 거의 대개가 답의 힌트 제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가령 아까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을 방법을 제시했다. how를 물었다라는 것은 명령문을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고 명령문은 또한 you need to, you must, you should, you have to 이런 것으로 여러분 답해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영어 문제 유형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